임플란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치료가 언제나 이상적인 조건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미 경험한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나 잇몸뼈에 변화가 생긴 케이스고, 그 중에서도 식립 자체나 임플란트 치료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 사례는 179건, 그중 63.7%는 시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이라 교환 문제, 임플란트의 탈락, 주위염과 같은 합병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술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치료 후 관리가 미흡해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플란트 재수술은 단순한 시술의 반복이 아닌 불리한 조건 속에서 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치료인 것이죠. 단순히 뼈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주변 조직의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금속 나사를 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공뼈 속에 인공치근인 픽스처를 심고 그 위에 지대주인 어버터먼트를 연결한 뒤 심는 기능을 담당할 보철물을 결합해야 하나의 치아가 완성됩니다. 이 정교한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재수술은 처음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진행됩니다. 남아있는 골조직의 양은 제한적이고 골밀도 역시 일정하지 않아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각도, 깊이를 설정하는 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 결과 수술은 더 복잡해지고 정밀한 계획과 고도의 술기가 요구되는 고난도 치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재수술로 이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 주위염은 가장 흔한 재수술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주위염이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치료가 늦어지면 염증이 잇몸뼈를 손상시켜 결국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거리거나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플란트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제거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식립된 위치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치조골이 손상되면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연치와는 달리 임플란트는 뼈와 금속 나사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쉽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위턱뼈 안쪽에는 상악동이라 불리는 공기 주머니가 존재하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벽이 손상될 경우 염증이 퍼져 축농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턱, 즉 하악에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잇몸뼈가 얇은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재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악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각 저하나 만성 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 재수술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정밀한 판단과 고도의 술기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고난도 치료입니다. 특히 이런 임플란트 재수술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접근성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치료가 잘못됐을 경우 그 구조를 되돌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장비가 좋다, 규모가 크다 이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수술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는지, 수술, 보철을 만드는 기공 과정과 유지 관리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